가지런한 치아는 단순히 심미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잘못된 치열은 충치와 잇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음 장애나 턱관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니 두 개가 나고 그게 바로 이렇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턱이 돌출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앞니 여기가 심각하게 뒤틀려 있고 이쪽은 그냥 아예 안 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못 웃겠더라고. 덧니가 좀 많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그 잇몸 주위에 피도 슬쩍 났고.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턱뼈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원주 원장과 함께 치아 교정과 그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치아 교정은 많은 분들이 덧니나 돌출입 같은 심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그 외에도 발음이나 호흡, 턱관절 이런 부분들이 심한 부정감하고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뼈 교정이나 치아 교정이 같이 동반되어서 이루어지는 치아 교정도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치아 교정 시기는 부정교합의 유형이나 환자의 연령대에 따라 대단히 많이 다릅니다. 주걱턱이나 반대교합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위턱뼈가 많이 자랄 수 있는 만 6세에서 8세가 적기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위턱이 굉장히 좁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만 8세, 그리고 매복치 호발할 수 있는 연령이 만으로 10살 전후인데 그때가 비발치 확장 치료의 적기라고 하실 수가 있고, 무턱이 심한 경우에는 만으로 12세 전후에 사춘기 성장 폭발기가 치료의 적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아 교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치료 방법과 시기가 매우 상이합니다. 치아 교정이라는 게 단순한 치아 배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턱뼈의 성장과 그런 성장을 조절하는 턱뼈 교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고, 좁은 턱뼈에서 기인하는 비염이라든가 또는 턱관절의 기능 이상 등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시야에서의 치아 교정을 생각해야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치아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얼굴뼈 전체의 근골격계와 그리고 연조직, 호흡, 기도, 그리고 턱관절 등 다양한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치아 교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시야를 함께 가지고 있는 치과 교정과 전문의가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더블보드 전문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더블보드 전문의라고 하는 것은 전문의 면허를 복수로 소지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치과 교정과 전문의와 함께 통합치아과 전문의를 함께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더블보드 전문의야말로 전체적인 통합적인 시야를 갖고 치아 교정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 향기가 가득한 토요일 오전, 다정히 손을 잡고 치과를 향하는 지호와 엄마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아들의 주걱턱이 항상 걱정되었던 지호 어머니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치료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치아 나고 한 6살 조금 턱이 앞으로 나왔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앞니 두 개가 나고 그게 바로 이렇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턱이 돌출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본인은 많이 씹었다고는 하지만 대충 씹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제 보기에도 앞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좀 미간도 별로. 결정적인 거는 일단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좀 놀림을 당하진 않을까. 그리고 어른 됐을 때도 불편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을 했죠. 진료를 보기 전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지호. 먼저 치아와 턱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손의 성장판 검사도 하는데요. 연골판의 형태나 위치를 보고 현재 성장 단계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얼굴 사진 촬영과 모르페우스 사진 스캔을 통해 교정 치료를 하기 전과 후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지호 네. 안녕. 잘 지냈어? 네. 지호는 이제 교정 치료는 종료가 됐고 저희가 이제 유지 체크 겸해서 네. 항상 6개월마다 보고 있는데 지호는 저희 이제 처음 봤을 때보다는 주걱턱 교정 치료를 통해 가지고 위턱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많이 나가 있는 모습이고 우리 입술 모양도 확실히 이제 위턱이 네. 나가면서 아래 입술이 나가 있던 게 이제는 윗입술이 좀 더 정상적으로 앞으로 많이 나가 있고 턱도 성장 방향을 이제 조금 바꿔주는 또 치료이기도 하니까 계속 이제 성장 또 완료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주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6개월마다. 네, 그렇죠. 네. 네네네. 일단 한번 입안 한번 볼까요? 한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앙 물어볼까요? 잘 아주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영구치도 조금씩 났네요. 네. 네. 딱딱딱 씹어볼까요? 딱딱딱. 괜찮죠?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몇 가지 검사를 조금 더 진행해보고 네. 그러고 또 이제 지호는 별다른 게 없으면 주기적으로 또 체크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박지호 환자는 만 7세에 저희 병원에 찾아준 주걱턱 반대교합 환자였는데 주걱턱과 그리고 아래 앞니가 윗니를 감싸고 있는 반대교합이 확실히 보여지는 상태였고 특별하게는 어머님께서 지호가 밤에 이를 많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코도 많이 건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흡이나 또는 반대교합 주걱턱 성장기 교정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상태였습니다. 주걱턱 반대 교합은 영구치가 막 나고 있는 시기인 만 6세에서 8세 사이의 아동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성장하면서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기에 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구치가 모두 맹출이 됐을 때 해야 되는 교정이 있고 또는 영구치 맹출 유무와 관계없이 턱뼈의 성장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유치가 있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턱뼈 교정이란 게 있습니다. 특히나 주걱턱 반대교합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 6세에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위턱뼈의 성장을 촉진해 줄 수 있는 페이스 마스크 같은 교정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치 맹출과는 크게 관련은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호군의 CT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중안면부의 함몰 또는 위턱뼈의 반육부전, 쉽게 말하면 위턱뼈가 좀 작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 6세에서 8세 사이에 성장기 턱뼈 교정을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 마스크 교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마스크 장치를 통해서 위턱뼈의 성장을 촉진하고 그리고 아래턱뼈의 주걱턱은 시계 방향, 후하방 회전을 통해서 단 2달 만에 주걱턱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또 지호군은 지금 보시다시피 기도 볼륨을 3D로 측정한 분석에서 편도가 많이 비대 있어서 해당 부분이 굉장히 기도가 좁은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턱뼈의 성장을 촉진하고 아래턱뼈의 주걱턱 성장이 개선되면서 기도가 좀 넓어지는 방향으로의 성장기 턱뼈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페이스 마스크 교정을 저희가 계획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호군 같은 경우에는 유년기 성장 가속기에 이르는 만 6에서 8세 사이에 왔는데 이때가 위턱뼈가 많이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턱뼈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페이스 마스크 교정 치료의 적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스 마스크 장치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사이를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마스크 장치는 사실 끼게 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돼도 확실히 눈에 띄게끔 반대교합이나 주걱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달 만에 페이스 마스크 교정을 끝내지는 않고 위턱뼈가 전방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안에서 턱뼈가 충분히 굳을 때까지 보통 8개월 전후에 장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역류를 안 하니까 그 목이 이제 좀 괜찮아졌고 앞에 턱이 나오다 보니까 잘 씹히고 이제 또 이가 가지런된 걸 잘 느꼈어요. 아무래도 습관이란 게 이게 다시 턱이 앞으로 올 수도 있을까. 그래서 말할 때나 입 다물고 있을 때 최대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건이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다고요. 건이는 지금 그 투명 교정 장치로 마무리 그 치아 배열하고 있는데 네. 잘 끼고 있어요? 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4월달에 가려고요. 요번에 4월 달에 귀국하시는 건가요? 잠깐 이빨 때문에 가려고요. 네네네네. 이원종 원장이 화상통화로 진료하는 건이는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돌출이 심하고 이갈이가 심해 작년에 한국에 와서 교정 치료를 받았는데요. 무턱 증상이 있어 턱뼈 교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건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무턱 증세를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위의 앞니가 상당히 밑에 앞니에 비해서 1cm 가량 돌출이 심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연구치를 발치하지 않고 대신에 무턱 증세가 있는 아래턱을 전진후 이제 성장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 보였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자주 올 수는 없는 상태였어서 가끔 이렇게 화상 통화를 이용을 해서 진료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상적인 위턱뼈 위치에 비해서는 위의 앞니가 상당히 나가 있었고 아래턱에 무턱이 주된 증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입안에 꼈다 뺐다 하는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장치를 처음에 장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왔던 당시의 사진과 그리고 4개월 뒤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위의 앞니 치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래턱뼈의 성장이 동반이 되면서 위의 앞니의 돌출이 마치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이 처음에 먼저 들어가면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액티베이터 장치는 사실 만으로 12세 전후에 아래턱이 특별히 많이 자랄 수 있는 시기에만 쓸 수 있고 인생에 있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가장 액티베이터 장치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아래턱뼈의 성장을 촉진하고 그리고 위의 앞니는 상대적으로 각도를 안쪽으로 눕혀서 위의 앞니의 돌출을 줄여주고 위아래 앞니 간의 부정겹이 심한 것을 교정해주는 성장기 턱뼈 교정 장치의 일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건이가 이게 처음 왔을 때 모습이에요. 그때 이제 앞니 돌출도 좀 심했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로 찍어봤더니 생각보다 이제 무턱이 굉장히 이제 심했었어요. 해서 저희가 이제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장치를 껴보기로 했었고 4개월 만에 이제 밑에 턱이 굉장히 이제 많이 또 자라면서 앞니 돌출이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강의가 몇 번 정도 끝났어요? 지금 전체 치료에서는 한 70% 이상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버님, 어머님 다음번에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된 준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덧니와 앞니 교정을 위해 처음 이곳을 찾았는데요. 부정교합뿐만 아니라 비염과 축농증도 너무나 심했다고 합니다. 앞니 여기가 심각하게 뒤틀려 있고 이쪽은 그냥 아예 안 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웃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앞니가 계속 뒤틀려 있고 이빨은 한 개 안 나 있고 못 웃겠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이제 숟가락 입에 넣다 빼잖아요. 가끔씩 걸려가지고 그것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웃고 싶었어요. 남들 앞에서. 웃지 못한다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숟가락이 먹을 때마다 이제 걸리니까는 급식을 안 먹게 된 거예요. 점점. 그렇게 해서 교정을 하게 됐어요. 준호는 오늘 CT 촬영을 하는데요.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해 치아 뿌리, 턱뼈, 신경 등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턱관절과 호흡, 기도 볼륨 분석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준호. 응,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죠. 학교 지금 이제 계약했겠네? 네, 기억했죠. 준호는 지금 이제 뗀지 이제 한 6개월 체크인데 처음 왔을 때 보면 덧니도 엄청 심했고 이게 위에가 많이 좁으니까 밑에도 이렇게 매복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치아가 지금 이렇게 잘 나왔고 유장치는 꼈다 뺐다 잘 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해볼게요. 네.
물어볼까요? 양치도 잘 하고 있지? 물어볼까요? 유지는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뭐 이렇게 CT도 좀 촬영해봐서 네. 비강 우리가 넓혔던 것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 염증은 너무 뭐 증가되진 않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치열 유지되는 거랑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예. 오케이. 김준호 군은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위에 턱뼈가 심하게 좁은 상태였고 그걸로 인해서 덧니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거는 위아래 전체가 다 좁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특히나 오른쪽 아래쪽에는 송곳니가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치과에서 연구치가 모두 맹출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오른쪽 아래 송곳니가 너무 안 난 상태로 매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하고 아드님이 같이 내원을 했던 상태였고,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비염과 구호흡이 굉장히 심했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이비인후과를 굉장히 많이 치료를 받았었고, 하지만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처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비염을 앓고 있었고 그걸로 인한 구호흡이 좀 개선을 원했던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위턱뼈의 좁은 턱을 확장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구개 확장 장치를 통해서 위턱뼈의 가운데 봉합을 확장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공간을 넓혀서 덧니도 배열하고 비염도 일부 개선할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있는 상태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일단은 RP라고 하는 구개 확장 장치를 입안에 먼저 장착을 하였고, 구개 확장 장치를 통해서 2주간 확장을 동반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 위턱뼈 가운데 비강 바닥까지 전부 확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보이는 게 위턱뼈 전체가 두 조각으로 봉합이 열어지면서 쪼개진 것을 뜻합니다. 결국에는 위턱뼈의 전체 뼈가 벌어졌다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위아래 전체 교정을 중간에 진행을 하여서 보시다시피 덧니 대부분이 모두 배열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위턱뼈 아래턱뼈가 확장이 동반되면서 오른쪽 아래쪽에 있던 매복된 송곳니가 점차 맹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가 준호 군한테 확인을 해봤을 때 확장 2주 만에 비염이 거의 개선되었다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호가 굉장히 놀라워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비발치 확장 치료의 최대 강점은 연구치 발치를 하지 않고 심한 덧니나 또 부정교합을 해소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구개 확장 장치를 동반해서 턱뼈 자체의 공간을 넓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치 없이도 심한 덧니를 배열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비염을 앓고 있는 이유가 구조적인 비강의 협착 때문인데요. 이런 협착까지도 같이 비발치 확장을 통해서 비강 바닥을 넓히면서 비염이 일부 개선된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호흡도 어느 정도 기능이 개선이 되고 덧니도 배열할 수 있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숟가락이 일단 입에 안 걸리는 것부터 일단 좋았고, 많이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남들 앞에서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교정하면서 먹는 거에다가 진짜 차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딱 교정 끝났다? 그렇다면 저도 바로 치킨집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한 혜준이도 2년 전 준호와 같은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덧니가 심하게 나 있고 아래 턱뼈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혜준이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혜준이 처음에 이제 이빨이 덧니가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공간이 없었고 남들 봤을 때도 엄청 빼뚤빼뚤 이렇게 나 있었어요, 이빨이. 덧니가 좀 많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그 잇몸 주위에 피도 살짝 났고. 다른 병원에도 이미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저학년 때. 근데 거기서는 발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가서. 근데 애가 저는 발치하는 거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학년일 때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이 병원에 오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잘 지내셨죠? 혜준이 네. 안녕. 혜준이 잘 지냈어? 네. 크게 불편한 건 없었어? 네. 불편한 거 없었고. 일단은 한번 입안 한번 보고 검사 좀 해보고요. 누워볼게요. 물어볼까요? 네. 우리 유장치는 잘 끼고 네네네. 있죠? 네네.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원래 이렇게 깊게 물리는 과계교합 환자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제 턱관절이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할 때 조금 이제 뭐 물리치료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좀 해야 될 수 있어서 오늘 그 부분도 좀 안내도 좀 도와드리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혜준 학생은 위턱뼈, 아래턱뼈의 폭이 좁고 그와 동시에 수직적인 과계교합, 부정교합도 함께 동반돼 있던 형태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구개 확장 장치를 동반하면은 아래턱뼈의 후하방 회전을 동반해서 결국에는 과계교합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개 확장 장치와 그리고 위아래 전체 교정을 동시에 진행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천장의 구개 확장 장치를 동반해서 위턱뼈 확장을 동반했고 그리고 해당 공간을 이용해서 왼쪽 편에 덧니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확보를 하였고 치료 시작 3개월 만에 위아래 덧니가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치료 시작 10개월 만에 덧니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무엇보다도 위에 앞니가 밑에 앞니를 많이 덮는 과계교합도 아래 앞니의 쇼잉이 많이 개선될 정도로 부정교합이 많이 해소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성장기 아동의 경우에는 치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 치조골이 매우 연하다, 골밀도가 성인에 비해서는 단단하지가 않아서 치아 이동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치아 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유지에 있어서도 성인보다는 재발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성장기 아동에서의 교정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혜준이는 턱관절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먼저 전기자극 치료를 위해 전기 패드를 양옆 턱관절에 부착하고 치료가 시작됩니다. 적외선 치료도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물리치료를 통해 턱관절 주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교정 이후에는 크게 고정식 유지장치나 가철식 유지장치처럼 유지장치 착용을 통해서 치아 배열이라든가 턱뼈를 확장했던 부분이 다시 좁아들지 않게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평생 유지해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교정 치료 이후에 초반 1년이 평생의 유지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 1년 동안 교정 전문의의 상담 아래 유지장치를 잘 착용만 하시면은 평생 동안 교정 치료했던 것이 다시 틀어지진 않는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염 증세가 좀 많아진 게 맨날 겨울철 침대면은 맨날 물티슈 꺼내가지고 맨날 코 푸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않고 이비인후과도 가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외적으로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히 바라졌거든요. 그 정도로 좋고 일단 비염 증세도 일단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고 자기도 이제 이빨이 고르니까 남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좀 웃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질긴 거라든지 뭐 젤리 사탕 뭐 이런 거 네, 젤리 안 먹은 지 한 몇 년 된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치아 교정은 다 커서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장치를 가지고 조기에 치료를 한다면은 치료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 6세부터 부정교합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이고 있다면 가까운 곳에 교정 전문의를 찾으셔서 해당 부분에 대한 상담을 조기에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장기에는 턱과 치아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치아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